반갑습니다. 방송에 간다 박준철 소장입니다. 이번에는 경매 물건 소개는 아니고요. 경매가 낙찰된 건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리고 농지연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잘 모르시기도 하고 또 현재 농지연금 담당자들에게 큰 당혹감을 주고 있는 개정사항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법 개정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법제처에 가서 관련 법을 검색하시거든요. 농지연금과 관련된 상위법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입니다. 약칭해서는 농어촌공사법이라고 하는데요. 농기구가 출입이 어려운 농지는 농지연금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국가법령 정보가 있는 법제처에서 아무리 검색해봐도 그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관련 법제처에 농지연금 담당하는 주무관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거든요. 이렇게 알아보니까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가면 여기서 업무 지침을 정보 공개를 요청해서 받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국농어촌공사에 통화를 하고 이제 링크를 보니까 공사 소개에 지침 및 요령이 있습니다. 여기 클릭해 보시면 검색을 넣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농지연금을 넣고 검색을 하시면 농지연금 업무 처리 요령 개정 일자가 2024년 3월 26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 개정이라고 하면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 법제처 담당자분 말씀으로는 이게 시행규칙까지 바꿀 정도의 사항은 아니고 이렇게 업무 처리 요령으로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또 이게 민원이 좀 많다 보니까 세부 지침은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그 전까지는 여기 업무 처리 요령에 따른다 하더라고요. 업무 처리 요령을 제가 다운받아 놨는데 제외 농지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기존에 뭐 가압류가 있다든지 건물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건물 부분을 뺀다. 또 공동 지분에 대해서는 안 되지만 부부가 가지고 있을 때 한 사람한테 한다. 뭐 이런 세부적인 조항이 있었는데요. 가장 변한 게 뭐냐면 농작업을 위한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어디든 예외가 있죠. 농업진흥지역의 논밭 과수원이거나 농업진흥지역 밖에 경지 정리된 논밭 과수원은 제외라 되어 있습니다. 반듯반듯하게 경지 정리되어 있는 과거로 말하면 절대농지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거나 그와 유사할 정도로 잘 관리되거나 길이 있는 것들은 가능한데 유튜브들이나 어느 책자에서 항상 소개했던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면 본면이든 뭐 천수답이든 영농여건 분리에 있는 맹지든 무조건 사서 하자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그런데 2024년 3월 26일 그러니까 올해 3월 달에 업무 처리 지침이 개정되면서 확 바뀐 겁니다. 실제적으로 얼마 전까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현장 답사를 다녀왔지만 너무 조건이 안 좋아서 포기했던 농지 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낙찰된 건이고요. 울산 8개 2023-127의 2번, 1번, 3번 물건이었는데요. 여기 제가 좀 적어놨거든요. 2023 타경 127의 2번 물건 같은 경우에는 최저 입찰 가격 자체가 366만원이었는데 672만원 정도 낙찰됐습니다. 그러니까 12%일 때 입찰을 보신 거고 공시지가는 2483만 4600원. 그러니까 이게 공시지가의 14.7% 수준이었습니다. 굉장히 저렴했던 거죠. 그리고 2023 타겟 127의 1번 물건 같은 경우는 274만 7천원일 때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1379만 4천원이니까 공시지가의 약 20% 수준이었던 거고요. 이것도 굉장히 저렴했죠. 마지막 게 하이라이트인데 저도 이거 되게 고민했던 건데요. 2023 타겟의 127의 3번 물건이거든요. 2195만 8천원, 감정가 대비는 17%이고 공시지가 대비는 14.7% 수준. 이게 공시지가 1억 4,970만 3,800원이었습니다. 그럼 어떤 물건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거 하나 보자면 원래 농지가 있는 곳에서부터 굉장히 떨어져 있는 여기 있는 필지 하나, 여기 하나, 여기 이런 식으로 이 정도 떨어져 있던 세 필지의 농지 각각이었거든요. 아까 공시지가 1억 4,900짜리는 여기고 이게 2,500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낙찰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해당 경매 물건을 아무리 확대해봐도 여기는 거의 산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여기를 입찰하려고 가봤을 때 왜 포기했냐면 진입도로가 제대로 없고 농사인 기구는 아예 갈 수가 없는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접근해 가는데 여기 소를 키우는 축사가 있더라고요. 소들이 똘망똘망한 눈으로 계속 보면서 막 우는데 제가 여기를 지나가서 또 조그만한 개울이스가 건너가고 또 이렇게 가는 것이 너무 길이 멀고 또 농지이지만 소나무가 너무 많이 자라 있더라고요. 물론 이게 뭐 임야처럼 개간 허가를 받아서 나무를 자르고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여기까지 농기구를 들고 온다. 이 나무를 잘라내고
논의 형태를 다시 만들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렵겠다. 굳이 이렇게까지 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포기했었던 물건입니다. 당연히 제가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소개도 안 했던 물건이기도 한데요. 근데 여기는 과거로 말하면은 화전민들이 여기 가서 논을 일구고 살다가 나중에 전부 다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버려졌던 묵답이었던 건데, 근처에 농지가 거래되는 곳과 거리도 멀지 않고 하니까 공시지가는 굉장히 높았던 거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과거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농지연금 대상 농지가 되니까 이거를 받고 2,500을 받아서 공시지가인 1억 4,900만 받아도 몇 배 상사입니까? 그러니까 입찰에 들어갔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농작업을 위한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는 농지연금 대상 농지에서 제외한다는 겁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그래도 광역시급을 끼고 있는 곳에 있는 농지들은 농지 가격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농지연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울산의 경우는 농지연금 신청했는 사람들이 신청하면 2년 정도 심사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많은 농지 중에서 고르고 고를 수 있는데 굳이 방금 보신 거와 같이 천수답에 있는 농지 사줄 이유가 없는 거죠. 물론 해당 농지를 낙찰 받으신 분이 나는 농업인의 조건을 맞추기 위한 그 면적을 충족하기 위해서 나무 자르고 개간해서 시설 면적마다 다르지만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취득하고 난 다음에 농업인의 조건을 맞추고, 그러니까 농지 대장도 만들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겠다, 이렇게 접근하셨다면 그나마 선방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접근하기까지 굉장히 힘들고 삽이든 거름이든 뭐든 다 어깨에 지고 한참 걸어가야 된다는 단점이 존재하겠지만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농지연금으로 생각하셨다면 답 안 나온 상황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학원에서는 뭐 농지이기만 하면 절개지, 그러니까 법사면 같은 데도 농지연금이 된다, 심지어는 아파트 올라가는데 뭐 그런 비통이 남은 땅들도 뭐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짜투리 농지들 또 끌어모아서 할 수 있으니까 많이 이탈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딱 한 방에 올해 3월 26일부로 딱 한 방에 다 정리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감히 생각하건대 농지연금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정치권에 어필해서 야 이게 너무 억울하다라고 어필할 수 있을 만한 뭔가가 있지 않다면은 이 제도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항상 영상을 다루다 보면 예외에 예외 또 예외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사실 이게 법에서 맹지는 안 된다 라고 딱 못 박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딱 문구 그대로거든요. 제외농지에서 농작업을 위한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게 뭐냐면, 농기계 진출입이 어렵다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법적인 도로라든지 최소한 농로길이라도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국어를 건너는데 내가 임의로 설치한 이런 다리가 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게 진출이 어렵냐, 아 심지어는 난 상남자야, 뭐 농기구 지구 메고 가겠다, 그럼 이게 진출이 어려운 거냐, 이런 시시비비가 너무 많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나마나 농어촌 공사의 농지연금 담당자들 굉장히 시달릴 겁니다. 보통 농지연금을 하기 위해서 뭐 1, 200이 아니고 1000, 2000, 몇 억 단위도 투자하실 텐데 이게 맹지였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시시비비가 생길 것인가에 대해서 또 고민해보자면, 하루빨리 세부 지침이 정해지든 아니면 업무 요령에 대해서 세부 조항을 좀 더 쪼개든 이런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는 농지연금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많은 책자와 유튜브에서 농지연금에 대해서 메리트를 말할 때 법원 경매나 공매로 이걸 낙찰받고 또 감정가보다 많이 내려가 있는 이런 땅들을 찾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영농여건 분리농지, 그러니까 맹지 같은 거, 법사면에 있는 농지, 이런 것들을 찾게 되었던 것이고, 이렇게 컨설팅 받고 유상으로 취득한 사람들은 2년이 도래한 시점과 자기가 만 60세가 넘었다면, 또 배우자는 만 55세로 2023년도 또 개정이 되었죠. 이렇게 법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아무튼 본인의 기준으로 만 60세, 배우자 기준으로 만 55세가 넘었고 또 유상 취득한 게 2년이 넘었다면은 농지연금을 신청할 텐데, 이런 문구들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일선에서 혼란이 생길 거는 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예외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법이라는 문구에서도 다 막을 수가 없고, 또 지침을 만들어도 또 예외가 생기다 보니까 항상 혼선의 중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처럼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항상 보수적으로 하시고 이런 농지연금도 사회 통념상에 봤을 때 누가 봐도 명백하게 길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곳에 또 기타 장애가 될 만한 곳이 없는 그런 곳에 투자하는 것이 좀 안전한 투자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또 농지연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만.